세상은 당신의 말에 의해 조용히 다시 짜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당신은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존재를 창조하는 원초적 힘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라는 습관적인 말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스스로를 묶어두고, 반대로 나는 길을 찾을 거야. 나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어. 라는 말은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전혀 다른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언어의 힘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언어학, 신경과학, 그리고 양자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쓰는 말이 네가 보는 세상을 결정한다. 사피어-워프 가설은 언어가 사고와 지각을 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고 무엇을 놓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힌바 부족은 파랑을 구분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에 파란색과 녹색을 구별하는 실험에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지각을 제한한 것입니다. 아마존의 피라하 부족 역시 하나 둘 이상의 수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8과 12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어가 없으면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어떨까요? 만약 스스로를 향해 나는 불운하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는 순간, 뇌는 행운을 포착할 기회를 무시하도록 배선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난하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굳어지면 풍요로움이 다가와도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히듯 스스로 닫혀버립니다. 언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가능성을 허용하는 관문이자 차단기입니다. 이 현상은 뇌의 가소성, 즉 뉴로플라스티시티로 설명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말과 생각은 신경망을 강화시키며 시간이 흐를수록 특정한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앤드루 뉴버그 박사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뇌 구조 자체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사랑, 감사, 희망과 같은 말은 문제 해결과 낙관성을 담당하는 영역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같은 말은 편도체를 자극해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강화시킵니다. 즉, 말은 곧 뇌의 프로그래밍이고 뇌는 곧 현실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입니다. 더 나아가 물리학적 실험조차 이 힘을 증명합니다. 마사루 에모토 박사의 물 실험은 단어와 의도가 물의 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은 눈부신 결정 구조를 형성했지만, 분노와 증오에 노출된 물은 왜곡되고 흩어진 형태로 얼어붙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70% 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곧 세포의 구조를, 몸의 진동을,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재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힘이 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사랑 그 자체다 라는 선언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자적 차원에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렬하는 명령입니다. 반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늘 불운해 라는 언어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철창을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은 가장 흔한 형태의 자기 투옥 수단이며 동시에 가장 즉각적인 해방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나는 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우주를 향한 명령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강조했듯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곧 존재의 선언이자 창조의 법칙입니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부와 조율됩니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 깊은 관계와 친밀함이 끌려옵니다. 반대로 나는 피곤하다, 나는 부족하다 라고 말하면 그 진동이 현실을 불러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의하겠습니까? 스스로를 가두는 말인가? 아니면 가능성을 여는 말인가? 당신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의식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못해 라는 말을 나는 배워가는 중이야로 바꾸십시오. 나는 운이 없어 라는 대신 나는 스스로 기회를 만든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강하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이미 길 위에 있다 라는 문장을 되뇌어 보십시오. 언어가 변하면 뇌가 변하고, 뇌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며, 행동이 변하면 결국 현실이 바뀝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이 자신에게 던졌던 말들을 떠올려 본 적 있습니까? 매일 거울 앞에서 혹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속삭임들은 그저 사소한 독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만들고 결정을 이끌며 결국 운명을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항상 틀려 라는 반복적인 내적 대화는 두려움과 자기 의심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어 라는 언어는 자신감을 심고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신경과학자 뉴버그 박사의 연구는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뇌 속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사고력은 낮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단어는 뇌의 낙관 회로를 강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결국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뇌의 화학작용과 구조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나를 묶고 있는가? 아니면 풀어주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미래를 다시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언제나 당신의 입술 위에, 당신의 마음속 대화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긍정 확언, affirmation 이라 부르는 문장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특정 회로를 자극하여 새로운 길을 여는 훈련이자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도구입니다. 반복되는 언어가 곧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그 경로가 믿음을 형성하며 믿음은 행동을, 행동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합니다. 단순히 나는 부자다 라고 중얼거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빈곤에 갇혀 있다면 뇌는 그 말을 거부해버립니다. 잠재의식은 거짓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언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상상을 함께 불러와야 비로소 뇌와 몸에 각인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신감 있다 라는 말을 반복할 때 단순히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어깨를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신감 있는 사람의 몸짓을 취해 보십시오. 시선은 앞으로, 목소리는 단단히 울리게 하십시오. 그 순간 뇌는 단어와 몸의 감각을 연결하며 확언을 진짜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나는 풍요롭다 라는 말을 되뇌며 실제로 돈이 흐르는 장면,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는 장면을 선명하게 상상하십시오. 그 감각이 진짜처럼 생생해질수록 뇌는 그것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눈을 감고 자신이 승리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 속의 훈련조차 실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경회로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 역시 매일의 확언에 감정을 불어넣음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감정 결여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된 단어는 잠재의식에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단어는 뇌의 변형애를 자극해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화학적 변화는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신경 경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결국 화건은 말표수 감정 팔수 반복이라는 삼박자가 맞아야만 비로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말을 억지로 믿으려 하면 뇌는 즉시 반발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단돈 몇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억만장자다 라고 중얼거린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부정하며 오히려 좌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리 놓기입니다. 즉, 현실과 원하는 상태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대신 나는 점점 더 풍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게 건강하다 대신 내 몸은 매일 회복하며 강해지고 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 작은 전환은 뇌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다리를 놓아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화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작은 도전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자신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 3가지 화건을 들려주십시오. 첫째, 하루에 최소 3번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포착하십시오.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운이 없어.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잡아채고 곧바로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어. 나는 스스로 기회를 만든다. 와 같은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둘째, 감정이 담긴 화건을 반복하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된 듯 몸으로 느끼며 말하십시오. 셋째,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당신은 타인에게 함부로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말합니까? 이 과정을 7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전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고의 초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주변에서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뇌의 가소성이 당신의 말에 반응하며 새로운 현실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갈래 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한쪽 길은 의심, 부족함, 한계라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다른 길은 가능성, 풍요, 자신감이라는 말들이 빛을 내며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어떤 현실로 이어질까요?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로 나를 빚어낼 것인가? 그 대답이 곧 오늘의 당신을, 내일의 당신을, 그리고 평생의 당신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가 뇌를 재구성하고 감정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언어가 어떻게 더 근본적인 차원, 에너지와 진동의 차원에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세상은 고체처럼 단단하게 보이지만 양자 물리학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언어는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소리라는 진동으로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발생시켜 우주와 교감하고 그 진동이 곧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마사루 에모토 박사의 물실험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는 얼음 결정에 아름답고 정교한 패턴을 만들어냈지만 증오와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왜곡되고 불완전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우리 몸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은 단순한 정신적 독백이 아니라 분자적 차원에서 세포를 재정렬하는 에너지 코드입니다. 나는 강하다라는 말은
신체의 힘의 구조를 불어넣고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말은 혼돈과 약화를 새겨 넣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라디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특정한 음악을 듣고 싶다면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록 음악 주파수에 머무른 채로 클래식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낮은 진동의 말을 내뱉을 때 현실은 그에 상응하는 낮은 주파수의 경험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가능하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라는 언어는 높은 주파수로 당신을 맞추며 기회와 풍요, 사랑이라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언어는 곧 주파수이며 주파수는 곧 현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은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말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에너지를 움직이며 에너지는 특정한 진동 패턴으로 우주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주파수를 반영해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즉, 나는 운이 없어 라는 말은 우주에 부족과 결핍의 신호를 보내고 나는 스스로 기회를 만든다 라는 말은 풍요와 기회의 신호를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은 그 신호에 맞추어 조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어가 진동이라면 그 말에 감정을 실을 때 파동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나는 풍요롭다라는 말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과 진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감사와 기쁨을 느끼며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잠재의식은 단어보다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활용하여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낮은 주파수의 말을 제거하십시오. 나는 늘 불운하다, 나는 안 돼 라는 말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주문입니다. 둘째, 높은 주파수의 언어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나는 기회를 끌어당긴다. 모든 것은 내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라는 말은 아직 현실에서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에너지를 미리 바꾸어 놓습니다. 셋째,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느끼십시오. 원하는 것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감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 높은 진동의 확언을 크게 말해 보십시오. 낮 동안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즉시 수정하고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이미 살고 있는 듯한 감각으로 확언을 되뇌며 상상 속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단순한 언어 훈련이 아니라 에너지를 조율하는 의식적 연습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신호를 우주에 보내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이 당신을 결핍으로 이끌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한 언어가 풍요와 사랑으로 인도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언어는 소리의 껍질을 두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반드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궤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순간마다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늘 실패해. 나는 운이 나빠 라는 말들은 마치 작은 모처럼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박혀 현실을 한정시키는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뇌는 점차 그 믿음을 굳히고 결국 행동과 선택이 달라지며 삶 전체가 그 말에 맞추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을 탓하지만 실상은 스스로의 말이 매일 운명을 써 내려가고 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는 족쇄가 아니라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신경 경로를 열고 감정의 에너지를 바꾸며 우주와의 주파수를 바꾸어 버립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릴 것인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무심코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바빠서 못해, 나는 부족해 라는 말이 나올 때 즉시 멈추고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유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나는 점점 성장하며 충만해지고 있어 라고 전환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환이 바로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시야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할 때 뇌는 기회의 신호를 필터링하여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는 기회를 끌어당기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뇌는 자동적으로 주변에서 기회를 찾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렌즈입니다.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실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언어는 주변 환경에도 파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듣는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긍정적인 언어는 당신만의 세계를 바꿀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세계에도 울림을 줍니다. 반대로 나는 안 돼 라는 말은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에너지마저도 축소시킵니다. 결국 언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언어를 새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늘 지쳐 라는 말 대신 나는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늘 실패해 대신 나는 매번 새로운 배움을 얻고 있어 라고 선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이제 하나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7일간 매일 아침 3가지 확언을 선택하여 크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마다 그것을 포착하고 즉시 다른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확언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반복하십시오. 단순한 습관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작은 실천은 당신의 뇌와 에너지를 재배선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까지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어는 단순히 현재를 묘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미래를 짓는 벽돌이며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명령입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일을 어떤 말로 만들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언어가 단순히 뇌와 감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 현실 그 자체를 재편성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는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존재 선언이며 우주를 향한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주는 그 부족함을 당신의 삶에 끌어오고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주는 충분함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말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현실을 부르는 소환사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강조했듯 I am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은 창조의 근간을 흔듭니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곧 사랑의 진동으로 정렬되고 사랑이 당신의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선언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풍요와 조율되며 그것을 인식하고 붙잡을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운이 없다 라는 말은 스스로를 결핍과 닫힌 가능성 안에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언어는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나는 이라는 말들이 어떤 미래를 짜고 있는지, 그것이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말인지 아니면 더 큰 삶을 여는 말인지. 우리는 매일같이 우주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묶어두는 언어를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새롭게 짓는 언어로 전환할 것인가. 나는 불가능하다. 대신 나는 길을 찾는다. 나는 운이 없다. 대신 나는 나의 선택으로 기회를 만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잠재의식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감정 전체로 그 언어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 어깨를 펴고 호흡을 깊게 하며 강한 자의 기운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할 때는 마치 이미 풍요 속에 살아가는 듯 감사와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뇌와 잠재의식은 진심으로 느껴지는 경험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순간 언어는 현실의 설계도로 작동합니다. 또한 언어는 당신의 행동을 재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늘 운이 나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의심하며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는 늘 기회를 끌어당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손을 뻗어 잡습니다. 언어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이 곧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언어로 내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명령을 우주에 던지고 있는가?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삶이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는 으로 시작하는 긍정적 확언을 3가지씩 선언해 보십시오. 낮 동안에도 부정적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전환하십시오. 밤에는 잠들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확언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기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단순한 루틴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서서히 재구성되고 삶은 새로운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가장 강력한 스승입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술 위에, 마음속 대화 안에, 그리고 의식의 가장 깊은 층 위에서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언어가 뇌와 감정, 그리고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확언을 시도하지만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끝나버리거나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감정과 지속성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한 말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감정과 생생한 이미지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신감 있다 라는 문장을 하루 수십 번 반복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꿈틀거린다면 그 확언은 잠재의식에 닿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문장을 반복하더라도 실제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그때의 설레는 감정과 안정된 호흡을 함께 느낀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와 확언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눈을 감고 자신이 우승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그려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려낸 장면은 곧 실제 경험처럼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확언과 상상이 결합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미리 경험하는 미래가 됩니다. 이제 작은 실습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듯한 감정에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맞는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 나는 깊이 사랑받고 있다. 나는 원하는 길을 걷고 있다. 잠재의식은 이 감정과 이미지를 기억하고 내일의 행동과 선택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점진적 확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거대한 확언을 시도합니다. 나는 억만장자다. 같은 말은 현재의 자신과 너무 괴리되어 잠재의식이 즉시 거부합니다. 그보다는 나는 점점 더 풍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나는 새로운 기회를 배우고 있다. 처럼 현재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의 문장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언을 쌓아갈 때 잠재의식은 점차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반복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근육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강해지듯 확언 역시 반복을 통해 신경 회로를 강화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매일같이 작은 반복으로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낮에 불안이 엄습할 때,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이 꾸준함이 새로운 현실을 여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언은 혼잣말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언어를 쓰는지가 곧 당신이 세상과 맺는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성장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격려와 긍정의 언어를 씁니다. 반대로 나는 늘 부족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비판과 불만의 언어를 흘려보냅니다. 결국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까지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확언을 넘어 타인을 위한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이다 라는 확언을 반복하는 순간 그 사랑은 대화와 행동 속에서도 드러나고 관계를 바꾸며 공동의 현실을 새롭게 만듭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세계를 짓는 동시에 다른 이들의 세계에도 울림을 줍니다. 말은 곧 씨앗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씨앗은 작은 단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의 씨앗을 심겠습니까? 만약 지금까지의 설명이 여전히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나는 돈이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매번 지갑을 열 때마다 혹은 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 속에서 결핍의 회로를 강화하는 명령이 되고 잠재의식은 실제로 돈이 부족한 상황을 끊임없이 재현하려 합니다.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어차피 나는 돈이 없어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 행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말이 현실을 강화하고 현실이 다시 그 말을 입증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나는 풍요를 창조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작은 수입이나 뜻밖의 기회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뇌는 점차 풍요라는 개념을 진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지나쳤던 기회가 눈에 들어오고 행동의 폭이 달라지며 점차 현실이 바뀌어갑니다. 말은 이렇게 삶의 궤적을 서서히 이동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사랑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늘 상처받는다 라는 말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과 방어심을 강화시켜 결국 건강한 관계가 다가와도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을 매일같이 자신에게 심어준다면 뇌와 마음은 그 말에 맞는 관계를 찾고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언어는 단순히 기분을 바꾸는 약이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청사진입니다. 이제 언어가 가진 힘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3가지 실천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언어의 감시자 되기입니다.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무심코 내뱉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바보다, 나는 못한다, 이건 불가능해, 와 같은 말이 나올 때 즉시 그것을 인식하고 멈추십시오. 이 인식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재프로그래밍 하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다른 말로 교체하십시오. 나는 못해. 대신 나는 배우는 중이야. 나는 실패자야. 대신 나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어. 라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뇌에 새로운 회로를 심는 행위입니다. 셋째, 감정과 함께 말하기입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언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말이 이미 현실인 듯 감정을 실어야 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할 때 실제로 감사와 기쁨이 밀려오는 듯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감정은 언어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게 합니다. 이 3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은 점차 언어가 현실을 움직이는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고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가 다가오며 자신감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언어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을 해석하는 틀로 작동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의 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사용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축소시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짓는 벽돌입니다. 그 벽돌로 감옥을 만들 수도 있고 궁전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다음 한마디가 곧 당신의 미래를 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으로 나는 부족하다라고 속삭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여 실제로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선언한다면 잠재의식은 충만함을 인식하도록 뇌의 회로를 바꾸고 실제로 풍요를 인식할 수 있는 눈과 행동을 열어줍니다. 결국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우주에 던지는 주파수이며 그 주파수는 반드시 반향을 만들어 현실로 돌아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에너지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역시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진동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낮은 진동을 만들어내며 그 주파수는 우주와 맞물려 더 많은 제약과 한계를 불러옵니다. 반대로 나는 가능하다, 나는 길을 찾는다 라는 말은 높은 진동을 내며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삶 속으로 이끌어옵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원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언어는 우리가 경험할 현실의 주파수를 맞추는 도구입니다. 이 원리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확언, affirmation과 자기 암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며 효과를 기대하다가 좌절합니다. 효과가 없는 이유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에 담긴 감정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나는 부자다 라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나는 점점 더 풍요를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말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언어가 감정과 결합될 때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진동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어떤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운하다 라는 낮은 주파수입니까? 아니면 나는 기회를 만든다 라는 높은 주파수입니까? 당신의 말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신호를 우주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 그 신호에 맞추어 응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언어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말은 타인에게도 울림을 전합니다. 누군가에게 넌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상대의 잠재의식에도 파문을 남깁니다. 반대로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상대의 뇌회로의 가능성에 씨앗을 심습니다. 언어는 개인의 세계만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의 세계까지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바꾸는 것은 곧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현실까지 변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작은 훈련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7일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확언 3가지와 타인을 위한 확언 3가지를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풍요를 끌어당기고 있다. 라는 문장과 함께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오늘 나는 사랑을 나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빛이 된다. 라는 문장을 덧붙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의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언어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말 한마디가 내일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무심코 흘려보낸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가시덤불이 되어 길을 막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한 긍정의 말은 푸른 숲을 이루어 당신과 타인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그 대답이 곧 당신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내뱉는 말은 마치 벽돌과도 같습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우리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항상 불행해. 라는 말로 벽을 세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가능하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라는 말로 창문과 문을 만들어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집을 짓습니다. 언어는 이처럼 삶의 공간을 형성하는 건축 자재이자 설계도입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언어를 단순한 소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여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믿음으로 굳어져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결국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나는 무가치하다 라고 반복한다면 뇌는 그 믿음을 강화하여 실제로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행동을 선택하게 합니다. 반대로 나는 가치 있다 라는 말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강화하여 당신이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방향성입니다. 언어는 언제나 문제에 집중하거나 해결에 집중합니다.
나는 못해 라는 말은 문제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뇌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나는 방법을 찾고 있어 라는 말은 해결의 시선을 옮기게 하며 뇌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이끕니다. 언어가 초점을 바꾸면 초점이 바뀌고 초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현실이 바뀝니다. 또한 언어는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 몸은 더 깊은 호흡을 하고 근육은 이완되며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호흡이 얕아지고 어깨는 움츠러들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즉, 언어는 단순히 뇌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생리적 반응을 즉각적으로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실습을 제안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하다라는 말을 눈을 마주치며 크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조차 뇌가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 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몸과 마음이 그것을 현실처럼 느끼게 됩니다. 언어는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누군가에게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상대의 잠재의식에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나는 네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 라는 말은 상대의 뇌에 새로운 회로를 심어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개인의 세계를 바꾸는 도구일 뿐 아니라 공동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7일간 매일 아침 3가지 문장을 스스로에게 선언해 보십시오. 첫째, 자신을 향한 확언.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풍요를 끌어당긴다. 둘째, 타인을 향한 다짐. 나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준다. 나는 누군가를 격려한다. 나는 사랑을 나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의 언어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울림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언어는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스스로와 대화하며 우주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현실을 말로 불러올 것인가? 언어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내뱉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루 종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속삭임입니다. 이 내면의 대화는 때로는 격려가 되지만 대다수의 경우 비판과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피곤해 보여. 작은 실수를 하고 나서 나는 역시 부족해.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고도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무심코 들려오지만 그 반복이 잠재의식에 새겨지며 결국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뉴버그 박사와 같은 신경과학자들이 보여주었듯 부정적인 언어는 편도체를 자극해 두려움과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뇌는 문제 해결 능력을 잃고 새로운 길을 찾는 대신 익숙한 한계 안에 머무르려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는 뇌의 회복 탄력성과 창의성을 담당하는 회로를 강화하여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에도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즉, 내면의 대화가 곧 뇌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행동의 폭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의 목소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식입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전환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다른 말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야 라는 말이 떠오르면
나는 배우는 중이야 라고 전환하십시오.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속삭임이 들리면 나는 스스로 기회를 만든다 라고 교체하십시오. 셋째는 반복과 감정 결합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반복할 때 반드시 감정을 함께 실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슴속에서 따뜻한 충만함을 느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뇌는 그것을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회로를 빠르게 강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를 선명하게 그리며 그 안에서 느껴질 감정을 충분히 경험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언과 시각화는 언제나 함께해야 합니다. 언어는 씨앗이고 상상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언어는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나는 늘 이용당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그런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존중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에게 건네는 말은 타인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작은 훈련 하나를 제안합니다. 하루에 3번 자신에게 부드럽고 강력한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는 나는 오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점심에는 나는 충분히 강하고 유연하다. 밤에는 나는 사랑받고 있으며 평화 속에 잠든다. 이렇게 하루를 언어로 시작하고 언어로 마무리하십시오. 며칠만 지나도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할 것입니다. 결국 언어는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자유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새롭게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어는 현실을 불러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 자체가 새로운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을 내 안에 심고 있는가? 그 대답이 곧 당신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언어의 힘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일상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와 마음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화를 무심코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쳤어, 나는 안 돼, 또 실패했어 라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오지만 그 순간마다 잠재의식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 대화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걸음은 포착하기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작은 노트에 적어도 좋고 휴대폰에 메모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언어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전환하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 즉시 멈추고 그것을 다른 문장으로 바꿔 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늘 늦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점점 시간을 더 잘 관리하고 있어 라고 바꾸십시오. 나는 부족해 라는 말 대신 나는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전환이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3번째 단계는 정서 결합하기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따뜻함, 확신, 감사의 감정을 담는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에 맞게 재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소중한 누군가가 자신을 감싸 안아주는 장면을 상상하며 말하십시오. 그때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이 바로 언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이 과정을 7일간 꾸준히 이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날에는 단순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사고의 초점이 바뀌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눈에 들어오며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일들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언어가 잠재의식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정렬한 결과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자면 언어는 단순히 뇌의 회로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에너지와 진동을 바꾸며 그 파동은 우주의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신호에 맞는 경험을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며 길을 막지만 또 다른 이는 나는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선언하며 문을 열어 젖힙니다. 언어는 곧 주파수이며 그 주파수는 현실을 부르는 암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언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장미가 될 수도 있고 잡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작은 훈련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지도록 가슴 깊이 감정을 담아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말들이 현실의 단서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어는 언제나 현실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이제 그 열쇠를 의식적으로 쥐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짜는 실처럼 작동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말들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다면 그 말들은 씨앗이 되어 실제로 부족과 실패의 현실을 자라게 했습니다. 반대로 나는 가능하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라는 말을 선택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다른 길 위에 서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현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건축하는 설계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설계도를 의식적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을 바꾸는 순간 현실은 새롭게 짜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운이 없어 라는 말 대신 나는 매일 기회를 발견한다 라고 선언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뇌는 새로운 회로를 강화하고 실제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언어는 시야를 바꾸고 시야는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운명을 바꿉니다. 또한 언어는 감정의 파동을 바꾸어 당신의 몸과 마음 전체를 재정렬합니다. 나는 지쳤어 라는 말을 반복하면 어깨는 더 무겁게 내려앉고 호흡은 얕아지며 몸은 실제로 지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회복하고 있어. 나는 다시 힘을 얻고 있어 라고 말하면 뇌는 그 신호를 받아 몸의 회복과 안정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식만이 아니라 신체의 리듬까지도 새롭게 조율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언어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로 작동합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방어와 두려움의 회로를 강화하고 결국 관계에서 상처받을 상황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면
뇌는 존중과 신뢰를 인식하고 그러한 관계를 붙잡을 힘을 길러줍니다. 결국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곧 타인에게서 어떤 대우를 경험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하루의 언어를 새롭게 짜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낮에 불안이 엄습할 때는 나는 길을 찾는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며 내일은 더 나아진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이 간단한 언어의 루틴이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현실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습니다. 넌 못해 라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의 씨앗을 심지만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자신감과 가능성의 나무를 키우게 합니다. 언어는 언제나 파문처럼 퍼져나가며 세상의 울림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언어는 단순히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당신의 미래를 부르는 힘입니다. 말은 씨앗이고 씨앗은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언어의 씨앗을 심겠습니까? 그 선택이 곧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가 뇌와 감정, 그리고 현실을 바꾸는 힘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가 어떻게 삶의 전체적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당신이 우주에 던지는 명령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주는 그 말에 맞추어 길을 닫습니다. 반대로 나는 방법을 찾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주는 그에 맞추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언어는 끊임없이 우주와 상호작용하며 보이지 않는 실을 통해 당신의 현실을 짜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작은 언어들이 결국 정체성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이며 당신의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은 당신의 행동을 규정하고 행동은 현실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언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운명을 짓는 주춧돌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언어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늘 운이 없어, 나는 항상 틀려, 나는 가치가 없어 와 같은 말로 자신을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언어로 자아를 다시 빚어내야 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긍정 문장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선언입니다. 언어의 힘은 오직 말하는 순간에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적되어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구성하고 그 잠재의식은 당신의 몸짓, 표정, 행동, 선택,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결국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존재의 파동입니다. 이제 하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한다. 이 문장들을 단순히 말하지 말고 그 말이 이미 현실이 된 듯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뇌와 잠재의식은 그 언어를 새로운 현실의 청사진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이미 조금은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언어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말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심코 흘려보낸 한마디가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한마디가 꽃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언어의 씨앗을 심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창조자였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순간, 현실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사랑으로 가능성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쓰는 길입니다.